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하프실 아리랑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온통 사과 과수원뿐인데요. 마을 전체가 주울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계곡에 둘러싸여서 잘 보이지 않지만 과수원 사이로 이어지는 길을 걷다 보면 사과밭 사이로 자리 잡은 마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마을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비석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마을의 행정지명은 하초리입니다. 원래는 풀이 무성하여 푸실이란 우리말 지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을이 커지면서 위푸실, 가운데 푸실, 아래 푸실의 세 마을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에 행정지명을 한자로 바꾸면서 하초리라는 행정지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져서 지금 보고 계신 지역 주민들은 우리 마을을 하초 또는 하푸실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 들어가실 길의 도로명도 하푸실길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푸실길을 따라 마을을 좀 더 둘러보실까요? 이곳은 하푸실 아리랑 마당입니다. 뒤편 큰 나무는 일제강점기 때 마을분들이 협심하여 저 뒤로 보이는 주울산에서 옮겨 심은 마을 신수입니다. 나무 앞에 설치된 재단에서 해마다 음력 정월이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봉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곳은 하푸실 근린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진행한 하초리 아리랑 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새롭게 하푸실 아리랑 마당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공간에서 마을 축제나 사과 판매장 등을 때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조명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서 날씨가 좋으면 야간에 음악회나 영화 상연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마을 행사가 있을 때 다시 방문하셔서 주민들과 함께 문화활동을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사랑사과입니다. 간단한 조형물이지만 사과의 모양을 살짝 변형하여 하푸실 마을의 주요 농작물인 사과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결합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앉으셔서 하푸실의 풍요로운 사과와 인심이 담긴 기념사진을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은 하푸실 아리랑 마을에서 생산하는 사과를 담아놓은 아리랑 사과 나무입니다. 하푸실 아리랑 마을에서는 여러 품종의 사과를 생산하지만 주로 생산하는 품종은 수확시기 순서대로 홍로, 감홍, 부사 이 세 종류입니다. 홍로는 흔히 추석 사과라 불리는 품종인데요. 이르면 8월 말부터 수확이 가능해서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크기가 크고 당도가 좋지만 오래 보관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홍은 사과 중에 제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도가 시판되는 사과 중에 으뜸이고 씹는 식감도 아주 훌륭합니다. 주로 문경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맛보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면 10월에만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부사는 맛과 보관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사과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훌륭한 맛을 자랑하는 하푸실의 부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조형물에 있는 QR코드를 읽으면 하푸실의 사과 판매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쁜 벤치는 아리랑 사과 벤치입니다. 빨간색은 하푸실 아리랑 마을의 사과를 상징하고 좌우의 녹색 의자는 하푸실이 자리 잡은 주울산 아래의 푸른 자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배경의 곡선은 마을을 감싸고 있는 주울산의 산세와 문경세제 아리랑의 선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푸실 아리랑 마을이 담겨있는 벤치를 배경으로 인증샷 한 장 남겨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을을 둘러보시기 전에 여기 있는 하푸실 아리랑 마을 안내지도를 보고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사과 농사를 짓는 농촌 마을이지만 여가를 즐기실 수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도 있고 마을길을 따라 마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간단한 안내 문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하푸실 마을이 아리랑 마을인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하푸실은 문경세제 아리랑의 전승자이신 송영철 선생님이 나고 자라고 살던 마을입니다. 송영철 선생님이 작고하신 후에 2016년에 문경세제 아리랑 마을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리랑 보존회를 결성하였고 지금까지 문경세제 아리랑을 계승 발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도에 표기된 마을 안내판으로 가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안쪽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이곳은 파밀리아와 피코입니다. 파밀리아는 주로 파스타, 샐러드, 스테이크, 문경 지역 수제 맥주 등을 즐기실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 피코에 가셔서 하프실의 풍경을 즐기시며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코 2층에서는 문화예술 전시도 자주 진행하니 좋은 음식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해보세요. 인접한 이곳은 누비진입니다. 천연연료로 물들이고 그 고운 옷감을 누빔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만든 의류와 의상 소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자연의 빛깔을 닮은 우아한 의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프실 마을의 유래는 앞에서 길지 않게 설명드렸는데요. 하프실이 원래부터 풍요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땅이 척박하고 경사진 곳이 많아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담배 중심의 밭농사를 지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60년대부터 사과 재배를 시작하여 지금은 대부분의 농가가 사과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고 물이 잘 빠지는 환경 조건이 사과 농사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해서 우수한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부지런함과 땀방울입니다. 하프실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는 문경세제 아리랑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지만 문경세제 아리랑은 보시는 것과 같이 최초로 제보된 악보가 존재하는 아리랑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습니다. 문경세제 아리랑에 관한 내용은 마지막에 설명할 문경세제 아리랑 안내판에서 다루도록 하고 다음으로 송영철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선생은 지금의 문경세제 아리랑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신 중요한 인물입니다. 비록 정식으로 소리를 배우신 것은 아니지만 좁게는 문경세제 주변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소리를 담았으며 넓게는 굴곡진 우리나라 현대사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애환을 문경세제 아리랑에 담아내신 분입니다. 안내판에 적힌 송영철 선생의 문경세제 아리랑을 음미해보세요. 앞서 설명한 송영철 선생의 문경세제 아리랑을 전승하기 위해 하프실의 주민들은 2016년부터 아리랑 보존회를 결성해서 문경세제 아리랑을 지키고 다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농사일이 바빠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지만 꾸준히 모여 연습하고 가다듬는 활동을 하였으며 2019년에는 현재의 하프실 마을 사람들의 삶을 담은 하프실 아리랑을 새롭게 창작하여 송영철 선생의 소리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하프실 아리랑 마을을 검색하시면 하프실 아리랑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하프실의 사과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하프실에서 재배하는 사과는 수확 시기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름인 7월에 수확하는 썸머킹, 썸머프린스, 아오리가 있습니다. 강한 산미가 특징인데 소량만 생산되어 직거래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말 9월 말에 생산되는 홍로, 10월에 나오는 가몽, 11월에 수확하는 부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0월에 수확하는 시나노 골드라는 품종의 재배가 늘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과하면 따는 것만 생각하실 텐데요. 사과 농사는 거의 1년 내내 손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한기라고 생각하는 겨울에도 나무의 모양을 잡고 열매를 맺는 가지를 유도하는 가지치기 작업을 합니다. 봄철에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겨울 내내 농장주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4월 말 사과꽃이 피면 꽃 솎아내기를 합니다. 사과꽃은 하나의 꽃망울의 가운데 중심꽃을 둘러싸고 주변으로 꽃이 여러 개 달리는데 중심꽃만 남겨두고 주변 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사과의 품질 유지를 위해 품질 향상을 위해 건강한 열매만 남기고 또 솎아내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솎아내기 작업은 여름 내내 이루어집니다. 또한 병충 해방제와 연면 시비 작업을 사과의 성장기에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이후 사과의 빛깔을 내기 위해 잎 솎아내기를 진행하는데 이는 사과의 햇빛이 잘 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과가 성숙한 이후에 품종별로 순차적으로 시기에 맞춰 수확을 진행합니다. 대략적으로 11월 말에 대부분의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수 농사의 특성에 사과 농사는 거의 1년 내내 정성을 들여 관리해야만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둘러보신 곳은 주민들과 지역 명사들이 아리랑 가사와 문구들을 직접 써내려간 아리랑 골목입니다. 소소하지만 하프실에서 송영철 선생의 소리를 이어나가는 시발점이 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랑 골목의 끝자락에는 생전 송영철 선생의 미소를 담은 벽화와 송영철 선생의 아리랑 가사가 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벽화의 맞은편 집에 아직도 송영철 선생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이동하셔서 송영철 선생의 아리랑 가사를 차분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송영철 선생의 문경세제 아리랑 노랫말은 문경세제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소절씩 송영철 선생의 노랫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아 세자야 물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대. 이 노랫말은 주변 산지에서 자라는 쓰임 있는 물박달나무를 드러냅니다. 안내판에서 보시는 대로 물박달나무는 목재로서 가치가 커서 예전에 각종 생활물품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송영철 선생의 생활 경험이 담긴 노랫말이 아닌가 싶어요. 홍두깨 방망이는 팔자가 좋아 큰 아기 손질로 놀아나네. 생전에 송영철 선생을 기억하는 모든 하프실 주민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그리도 좋으셔서 주변의 임산물과 자재들을 채취하여 직접 생활도구를 만드셨는데 못 만드시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리미가 없던 그 시절 홍두깨 방망이도 송영철 선생이 아리랑을 흥얼거리며 만드시던 생활도구 중에 하나겠지요. 문경세제 웬 고개인가 구비구비 눈물이 나네. 문경세제 아리랑의 가사에서 문경세제가 빠질 수 없겠지요. 문경세제는 예로부터 영남에서 서울로 가는 주요 교통로였습니다. 지금은 잘 정비가 되어 다니기 편하지만 예전에는 구비구비 오솔길을 따라 충주로 향하는 험한 길이었지요. 가파른 고갯길을 숨이 가쁘게 오고 가던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포실을 감싸고 문경세제의 우측에 자리 잡은 주을산은 예부터 문경고을의 진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요한 산입니다. 하프실 주민들에게 주을산은 각종 자재와 먹거리를 주는 소중한 산이었으며 사과 농사를 짓는 지금은 맛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 최적의 기후를 주는 소중한 산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하얗게 사과꽃이 만개한 봄의 하프실과 주을산 단풍을 뒤로 한 채 빨갛게 익어가는 하프실의 가을 풍경을 즐겨보세요. 문경세제 세모풀이 나무 말채 새처로 다 나가네. 지금은 포장된 농로가 정비되어 있지만 예전에 밭농사를 주로 짓던 하프실의 길은 대부분 오솔길이었습니다. 작물을 키우기 위해 농사철이면 하루 종일 지게를 짊어지고 소를 몰아 밭으로 논으로 두엄을 날랐다고 합니다. 그때도 역시 산에서 잘 나온 쇠물풀의 나무가지로 쇠채와 말채를 만들어 골짜기를 오르고 내렸지요. 문경세제 참쌀이 나무 곶감꽂이로 다 나가네. 문경세제 부엌서리는 북어꽂이로 다 나가네. 참쌀이와 뿌억쌀이 역시 하프실 주변에 자연이 주는 산물입니다. 지금은 편리하게 플라스틱 제품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을 예전 하프실 주민들은 참쌀이와 뿌억쌀이로 만들어 썼습니다. 쌀이나무는 꽃감꽂이와 북어꽂이뿐만 아니라 빗자루나 소쿠리 등을 만드는 쓰임이 많은 재료였지요. 모두가 송영철 선생이 잘 만들던 생활도구들입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설명드렸는데요. 송영철 선생의 문경세제 아리랑과 이를 전승하는 하프실 아리랑을 듣고 싶으시면 안내판의 QR코드를 읽어보세요. 생생한 음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문경세제 아리랑제 장원상을 수상한 하프실 주민들의 하프실 아리랑, 지금 한번 들어보시지요. 하프실 아리랑 마을에 오신 걸 다시금 환영합니다. 하프실 아리랑 마을은 문경세제도립 공원 초입에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제부터 여기 지도에 표시된 나머지 장소들을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잠시 언덕을 오르시면 포근한 마을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기 좋은 이 한옥 건물은 더 힐로드 33.3 카페입니다. 다라마리를 만드시는 도예가께서 운영하시는 이 카페는 커피를 비롯한 각종 음료와 와인을 좋은 경치와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낮에도 풍경이 좋지만 날이 저물고 나서 야경은 더 멋있으니 기회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야간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이는 작은 건물은 게스트하우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하프실에서 하룻밤을 지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 보이는 사과 모양의 안내판들은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좌우의 안내판은 하프실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가몽과 부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가운데 안내판에 있는 QR코드를 읽으시면 판매 정보가 나와 있으니 이용해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좋은 곳 하프실 아리랑 마을입니다. 언제나 즐거운 그곳, 하프실 아리랑 마을 지금 여기 함께하세요.